역경이 어떻게 보면은 깔때기로 해가지고 나만의 이제 자만심이나 허영심을 깰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은 뭐 역경을 닥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계속 잘 나갔었기 때문에 나만의 세상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말을 하던 그 밖을 바라보는 시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그 역경들이 부딪혀야 결국에 내가 내 위치를 파악하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문제가 생겼구나, 이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문제가 무조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안정적으로 가다 보면은 언제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데 좀 먹고 있는 그런 게 있다가 한 방에 터져가지고 팍 내려가는 것보다는 한 번씩 이렇게 터져가지고 역경을 보고 나를 다시 되돌아보고 관점이 추가되는 이런 기회들이 있어야지만 내가 조금씩 탄탄하게 건물을 지을 때도 계속 넓혀가지고 제대로 건축해서 들어가야 되지, 뭐, 건축도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한 번에 무너버리면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건 재건축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희는 리모델링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런 역경들이 무조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이 듣고, 그러다가 여기 중간에 마스터마인드가 나왔어요. 마스터마인드가 이제 여러 마음 상태들의 완벽한 조화라고 나왔는데, 저는 요즘 느끼는 감정이 뭐였냐면은 사람이 너무 긍정적인 감정만 있는다고 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들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무한긍정 이런 마인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오히려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느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배려와 감사, 긍정적인 마인드나 뭐 확신 이런 거는 무조건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분노, 화, 열등감, 욕심 이런 게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내가 욕심이 없는 사람이면은 앞으로 나아갈 생각조차 안 하고, 내가 뭔가를 못했을 때 나 자신에 대한 분노가 없으면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끝나버리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남을 봤을 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보고 나서 왜 저 사람은 잘 되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이런 열등감이 있어야지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되고, 결국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트레스가 결국에 우리한테 정보가 되고 기회가 된다는 게 이 책 읽으면서 한 번 더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질적인 것에 대한 상실, 이거 되게 초창기 때부터 제가 대표님 인터뷰하면서 가장 영감 많이 받았었던 건데, 결국에 물질적인 거나 이제 기업에서 돈 버는 거나 이런 것들은 언젠가 그냥 왜냐하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그런 것들 다 보면, 서프라임 모기지나 이런 거 보면은 언젠간 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도 있잖아요. 결국에 그때 못 버티게 되면 나는 물질적인 것들을 모두 잃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내가 이거를 다 잃더라도 나는 그거를 한번 해봤던 경험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다시 그거를 원상복구할 수 있는 힘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단지 그거를 내가 인지하고 있냐, 내가 얼마나 코어를 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기반에 갖춰서 올라갔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코어가 없이 올라갔던 사람은 그렇게 한번 무너져 내려버리면은 다시 올라오기 힘들겠죠. 근데 만약에 저희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고 계속 이렇게 좋은 관계십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다 보면은 내가 망하더라도 내 머릿속에 있는 경험과 지식,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머릿속에 빌딩은 이미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빌딩을 한번 지어봤던 사람은 두 번째 빌딩을 짓는 건 훨씬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 그 두 번째 빌딩이 지어지는 순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는 금방금방 올라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결국에 그러면은 내가 물질적인 가치를 쫓기보다는, 물질의 가치를 높이기보다는 내 자신의 가치를 높여가지고 내가 명품이 돼야 되고, 내가 아파트가 돼야 되고, 내가 빌딩이 돼야 되고, 내가 기업이 돼야겠구나. 결국에 그게 이어지는 게 또 HTS, 비싼 거를 클로징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가져야겠구나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결국에 그리고 역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아무리 역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 솔직히 PCM 들어오기 전까지 저희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기 들어오지 않았었다면 이런 문제들이 뭐가 문제였는지도 몰랐었고 극복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른 멘토가 중요하고 올바른 후가 중요하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찾아봐야 되고, 내가 멘토로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게, 그 사람은 이미 경험을 해보고 나한테 다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시행착오들을 다 줄여준다고 생각이 돼서, 역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올바른 멘토를 꼭 붙잡아야 된다는 게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상상의 힘, 우리가 그 인간의, 여기 읽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상의 힘에 대해서 또 느끼게 됐었던 건데, 상상의 힘이 긍정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에서 되게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상상의 힘 같은 경우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내가 미래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의 발판이 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거에서는 나 혼자 있는 시간대에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상상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두려움의 먹이가 돼가지고 우리가 도마뱀 뇌에 내가 잡아먹히게 돼서 아무리 이런 역경들이 들이닥치더라도 내가 이걸 깨부수고 나갈 수가 없는, 오히려 역경을 들이맞아가지고 끝없는 하강 국면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나는 상상의 힘을 올바르게 잘 활용을 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됐었고, 역경이 이제 씨앗을 얻는 수단이라고 나왔는데, 그럼 이런 씨앗을 얻었으면은 너무 조급해하면 안 되겠다는 걸 딱 느꼈어요. 왜냐하면 씨앗을 심고 그 농부가 이렇게 씨앗을 심고 작물을 수확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말해가지고 그냥 하우스 재배라고 보면은, 하우스 재배를 하게 되면은 사계절 내내 다 수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하우스 작물들이 맛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예전에 비해서 맛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비옥한 토지에서 정성스럽게 내가 키웠던 그런 작물들이 훨씬 더 맛있는 건데, 내가 그러면은 이런 시간들을 단축시키고 내가 좀 더 올바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비옥한 토지를 찾아가야지 하우스를 건설하는 건 정말 아니다라고 봤고, 비옥한 토지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올바른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죠. 결국에 제가 이렇게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왔고 지금 당장은 가족들이랑 아무런 소통을 하지 않고 그냥 어쨌든 내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 이후에 내가 가족들한테 돌아가더라도 내가 먼저 바뀌고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내가 비옥한 토지에서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씨앗을 뿌렸어도 제대로 수확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느껴졌었고, 이 책은 역행자 이후로 제가 또 한 번은 다 정독을 해야겠다라고 느꼈던 책이어가지고, 오늘 제가 사실 이 책을 읽지 못했었는데 유튜브에 이 책을 딱 치니까 처음에 올라오는 책읽남이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이 읽어주는 그거를 읽으면서 전반적인 내용은 다 확인을 했어요. 근데 책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PD님들도 이거 사셔가지고 꼭 한번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역행자 이후로도 이 책 너무 좋고, 못 읽겠으면은 그 유튜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채널에서 그거 들어보시는 거 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